제가 여러 선생님들이 윤석열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윤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었고 또 뭐 검찰 감싸기 아니냐는 경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뭐 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없습니다. 예,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얘기해 줄게. 네네. 어떻게 되냐면, 네네. 2012년 12월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당시 윤우진 의혹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조지 파이낸스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 매매 먼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 윤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님께서 당시에 무슨 기사를 좀 띄워주셨는데 저도 네. 그 기자들 질문을 제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2012년 하반기에 예. 기자들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은 납니다. 정식 인터뷰 한 적은 없습니까? 신동환 뭐 기자가? 인터뷰하기보다 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이직 중에 네.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렇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초 윤석열 후보자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니,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예.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해 있었다고. 예.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네.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네. 응?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네. 응?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네. 응?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네. 응? 네.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응? 예.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네네. 응?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 응?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내가 우리 중수 연관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오고, 네네. 예. 일단 네가 지금 네.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네.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다음은 윤석열 후보자가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 관련 문자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내게 했는지 여부.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 문자 관련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문자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그 좀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지금 보고요.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뭐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자는 2012년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에게 문자 내용까지 불러주며 윤 전 세무서장에게 문자를 보내게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나 자초지종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예.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야. 어디 다른 데 걸려오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다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고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만나긴 만난 모양이야.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수사받는 상황이 되니까 윤진 서장도 이제는 동생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하니까 윤대진 아마 과장이 그런 모양이야. 이남석이는 지금 여기 중수부 있다 나간 지 얼마 안 되고 변호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남석이한테 맡기지 말고 사건을 자기가 변호사를 고르겠다 해가지고 아마 박준 변호사라고 저 21기 부장하다 나간 사람이에요. 그 양반을 선임을 한 모양이더라고. 일단은 좀 임시로 이남석이를 이제 보낸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윤대진 과장님 형님 같으면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근데 윤대진은 변호인을 속절치 않다 해가지고 박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로 내가 알고. 그럼 박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그 부장님께서는 뭐 좀 나 그거는 못 봤어. 나중에 그건 저 윤대진 부장이 그거는 자기네 형제가 자기네 형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지. 윤석열 후보자는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골프 많이 쳤다는 지금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내가 쳤죠. 쳤는데 뭐 많이 친 건 아니고. 뭐 가까운 검사 형이니까. 우리가 거의 연구원 할 때, 저 주말에 몇 번 쳤죠. 5월 말쯤 됐는데 나하고 밥을 안 먹자 하더라고 점심을.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가끔 만나는 데가 있어요. 밥 먹으면은 윤은희 서장 백 앞에. 그 일평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식당? 그 밑에 보면은 그 무슨 낙국수인가 뭔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만나가지고. 당시 전화 인터뷰에서 윤 후보자는 가까운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뭐 어디 조사받는다는데 그러면 변호사 소개해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하여튼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남석이 보고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2012년 인터뷰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윤석열 후보자를 직접 찾아가고 2012년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있죠. 2012년 언론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음에 그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 주신 거 인정하셨었는데 제가 여쭤볼 수 있는 후보자님 비켜주시죠. 취재진은 2012년 인터뷰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윤석열 후보자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검찰총장에 임명했죠.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윤석열은 수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5번, 6번 제가 지워봤어요. 요 짧은 것만 해도 5번, 6번의 거짓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으로 숨기려고 계속하는 이 행위가 영양 진단할 때는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